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주제는 궁합보다 속궁합이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정했는데 이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겠지만 이 궁합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소궁합이라고 특정지어서 얘기를 한 것은 그에 따른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간목이나 을목일간이었다면 남녀 이 식상이 성능력인 것은 같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성능력의 대상, 이 부분으로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의 사주였을 때는 성능력의 대상이 재성이 되겠고, 여자라면 성능력의 대상은 남성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력과 성능력의 대상, 이것은 사주의 환경이 될 것인데 이 환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여명사주가 식상이 왕성하다. 그래서 성능력은 많지만은 그 성능력에 해당하는 이 관살이 극쇠하다. 그러면은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사주를 보면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식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식상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 성능력의 대상이 되는 이 재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재성이 쇠약 무력한 사람도 있고 그 대상이 왕성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성능력의 대상이 왕성했다. 그러면은 성능력의 대상을 왕성하고 이 식상은 허약한데, 예를 들어서 병화 한 글자나 정화 한 글자가 나와 있었다. 그런데 뚜렷한 통근처가 없이 약했다. 그러면은 금다 화식이 되어서 꺼져가는 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능력 또한 없다. 그 대상은 왕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성능력과 그에 대한 대상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기인연에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성능력은 왕성하지만 재성은 극무역 허약하다. 그러면은 이 식상을 성능력을 제대로 설계를 하지 못할 것이니까 쇠약해진다. 또한 성능력이 너무 허약했는데 그에 따른 재성은 왕성하다. 그러면 성능력은 갈수록 고갈될 것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남녀 사주에서 성능력과 성능력의 대상을 살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성능력과 성능력의 대상을 서로 간에 남녀 살피는 것이, 이것이 소궁합이 되겠다 그래요. 남녀 사주의 관성은 조상이며 직업 또는 학교가 되는데 관성의 청탁을 보는 자리가 식상이고, 여명은 성능력의 대상이 관성으로 남편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관성의 청탁을 보는 자리가 식상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관성이 좋은가 나쁜가 이 부분을 보는 자리가 식상이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관성이 유기한 관성으로 경신이 예를 들어서 있었다 할지라도 내 사주 원국에 병화가 투출됐냐 정화가 투출이 됐냐, 그런데 이 경금은 정화를 좋아하니까 정화가 투출하고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으면 성능력도 좋고 그에 대한 대상도 좋고 올바른 관성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경금을 녹여서 기물로 만들 수 있는 화기는 이 정화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물로 변할 수가 있지만 무력한 병화가 투출이 되어서 이 기물을 녹이지 못하면은 녹이다 망한 것과 같기 때문에
오히려 성격이 난폭해져 버린다. 그래서 이 관성의 청탁을 보는 자리가 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만약 제살되고 하여 관성을 충국하거나 상관, 경관이라면 그 남편과 직업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 득자 이별하거나 북풍 한설에 꺼진 촛불로 암흑 세상이 되고 살아줄 남자가 없게 된다. 또한 많은 직업 변동을 해도 마음에 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며 가난하게 될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귀맹이 되는 것은 관성과 인수가 육이 유정해야 하고 사주에 천기가 있어야 하는데 식상은 말시주가 되어 말은 유창할지라도 일만 열면 구설이며 빗정은 계살구격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사주의 식상이 흉신이 된다면 깨진 독에 물붓기 인생이 된다. 그래서 이 사주의 청간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요. 이번에 청간론이 출간되어서 각기 서점에 청간론 미결 검색하면 그 책이 구입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청간론을 알아야 무엇과 무엇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고 무엇과 무엇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 기토를 만났다. 간목이 무토를 만났다. 각기 성향이 틀리다. 간목이 무토를 만나면 편재이고 간목이 기토를 만나면 정재인데, 그런데 문제가 다르다. 간목이 무토를 만나면 서로 간에 열심히 일을 하는 상태로 괜찮다 그래요. 그러나 간목이 기토를 만났을 때 자칫 잘못 발현되면 이 간목이 무의도식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기토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합토다. 그래서 이 기토가 자기를 성공시켜주길 원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기토독이 살려고 그런다. 설령 이 간목이 여자였을 때는 이 기토가 남편이 아니겠죠. 남편은 관성이 되겠기에. 그러면 이 기토는 누구일 것인가? 이 기토는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시어머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육친적 환경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간목이 기토한테 요구하는 것은 내 남편에게 생을 해줘서 힘있는 남편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기대의 심리, 그리고 이 기토한테 거는 기대가 많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천간의 배열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능력에 대항하는 짐, 이건 역시 모든 천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천간론 비결은 참 대단하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양일간과 음일간의 성격적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 양일간은 인수 성분과 식상 성분을 동시에 반기는 이 성질이 있겠고, 이 음일간은 비겁과 식상 성분을 반기는 성분이다. 그런데 이 음일간은 무식상이라 해도 애교적이다. 무식상인 사람은 무뚝뚝하고 재탐하기는 하지만 데이트 비용을 미리 걱정할 정도로 인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재성이 왕성하다면 식상은 없는 것이 좋지만 조를 성격시켜야 한다면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체로 식상 성분은 애교, 언변, 손재주, 두뇌 회전, 화려하게 치장함, 나를 나타내는 포장지에 해당하는 의복이며 신바람기, 자랑, 잘난 척, 구별심, 반항심, 자존심 성분으로 입과 생식기를 상징한다. 이 식상의 성분이 상징하는 것이 이 부분이 되는데, 신약할지라도 이 식상은 사주에 대체로 있는 것이 좋다. 왜 이렇게 필자가 얘기를 하냐면, 원래 이 고서에서나 이런 책들에서는 신약하면 식상은 없는 것이 좋다, 다들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필자는 약간의 신약해도 극히 신약하다면 모르지만 식상이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나를 나타내는 그 독특한 표현력이 있기 때문에
의식주 걱정은 안 하고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사기를 쳐서라도 가족들은 부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이 식상이다. 그런데 식상이 없다면 좀 사람이 재주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필자가 식상이 없는 사주인데 이 식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재주가 없다. 융통성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돈이 된다. 이런 것은 숫제, 먹통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식상이 한 글자 있었으면 하고 원하기도 한다 그래요. 이 식상은 입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입은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것을 구별하는 감찰기관이다. 그러니까 이 감찰기관은 이 코와 입이 감찰기관이다. 그러면 이 코를 상징하는 그것은 오행적으로 금기에 해당하고 이 입이라 하는 이 부분은 인수성분, 내 사주의 인수성분이 의식주, 내 삶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의식주 성분에 해당이 되고 식상도 의식주 성분에 해당하기는 하면서도 그 의식주, 인수의 의식주 성분을 바탕으로 먹고 마시고 힘과 능력을 길러서 써먹는 재주가 식상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입은 감찰기관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 식상은 냉정하게 따져서 나의 식상은 이 코도 금기로서 이 감찰기관이지만 나의 이 식상도 감찰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이 코는 감찰기관이지만 형이상학적인 공기, 내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그것이 되겠고 입의 감찰기관은 형이학적인 물질적인 것을 감찰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입은 먹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면서 내뱉기도 한다. 그 생식기 또한 먹기도 하고 뱉어낸다. 즉 어떻게 따지면은 이 정자를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는다. 이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이 남명들은 그런 것을 알 것이다. 뭐 따 먹었다, 따 먹혔다 등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하여간 입과 생식기를 식상으로 같이 표현하는데 먹는 것, 사는 것의 호기심, 변화, 색욕 등을 상징하는 글자가 식상이 되고 보니 멋스럽게 꾸미고 장식하며 타인에게 잘 보이는 성분으로 사주에 식상이 없다는 것은 눈치 센스가 약하다는 것을 뜻하고 타인의 기분이나 성향을 파악하는 감각이 느리다. 그래서 무토나 기토 일간에서 경금이나 신금, 특히 이 신금이 나와 있을 때 현침살이다. 그런데 이 신금 현침살이 잘못 발현되면 나의 생식기가 금은보화로 장식을 한 생식기와 같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발현되면 지조 있는 사람이 될 것이며 잘못 발현되면 그 생식기 자랑을 하게 되는 식상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 신금 현치면은 그러한 쪽이고 이 경금은 단련되지 못한 경금이 된다면 무쇠덩어리다. 그러면 이 무쇠덩어리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경금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오로지 정화다. 그러면 정화가 내 사주에 있었다면 나의 식상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언변이 능통하고 내 자신이 화려하다, 추한 상태가 아니다. 신금 역시도 추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사주에 있어야 할 것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요. 남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한냉사주에 화기가 유력하다면 정력 또한 강하며 섹스에 대한 욕구가 강할 확률이 높으며 만약 남녀 조열사주에 수기가 유력하다 해도 정력은 강하며 섹스에 대한 욕구가 강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조우가 미약한 한냉사주가 화기가 극무력하거나 조열사주의 수기가 미약하다면 섹스에 대한 흥미도 없고 스킨십 조차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적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다. 남녀 사주의 조를 봐서 이 두 사람의 속궁합, 성생활의 여부 궁합을 보게 되는데, 사주가 한습한 사람은 배우자로 조율한 사람과 만나서 서로 보완해주면 좋다고 하는 것이 명리전설이다. 그러나 오행기운은 물과 물은 만나야 하며 물은 불과 만나게 되는 것이 상식이다. 이것이 인연법이다. 그러나 생활은 입장이나 설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행의 중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주라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물과 물은 만나고 불은 불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인연법의 정석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또한 변통이 있게 된다. 단 화기 왕성한 사주와 수기 왕성한 사주의 수화 상정이나 금목 상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로하기 어렵다. 특히 서로 간의 대운의 흐름을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다. 남명 이 식상이 유기 유력하고 신약하지 않으면 매우 바람직하겠죠. 여명에게 또는 남자에게. 그리고 이 기술이 원래 식상은 기술 성분이기 때문에 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식상의 재성을 생각하는 까닭에 남성에게 식상은 여명과 이어주는 감정성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기술이 탁월하다. 그러나 대체로 식상이 없는 남자는 재성이 처가되고 식상이 처성의 친가가 되는데 친가가 없다 보니 장모가 없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처 또한 자기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는 격이 된다. 애초에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처의 입장에서는 처의 사랑을 집착하고 갈구하거나 아예 어머니의 사랑을 포기하고 자수성가 하려는 강한 성격의 여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기 어렵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식상이 없고 재성이 있다면 이 재성에 어머니가 되는 인수가 없는 격이기 때문에 처성이 올바른 자기 자신의 인성 공부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처성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아무리 남편이 사랑한다고 해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다, 그 뜻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는 말과 같다. 여기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일반 사람이 식신의 말 언변 이 부분보다 상관의 언변을 더욱더 좋아한다. 그 이유는 달콤한 말을 하고 식신은 진실한 말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달콤함을 좋아하지 진실한 것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상관이 사실은 인기가 더 좋다. 그런데 이 식신과 상관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약속을 했다면 이 상관과 식신의 약속이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상관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식신의 약속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러나 여명 입장이든 상관의 달콤함에도 빠져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배신 또한 더 잘 당하게 된다. 대체로 식상 성분은 기술이나 생각 변화를 상징하는 글자가 되어 여명을 즐겁게 하는 기술이나 기분 좋게 하는 분위기를 잡아가는 성분으로 식상 혼잡하다면 잔머리꾼으로 두뇌가 무섭게 돌아간다. 식상 혼잡이 있게 되면 상대를 꼬실 때 상대를 공략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면 식신의 타고난 조용하고 이직인 분위기로 사람을 꼬이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비족 사기꾼의 성분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공락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식상오잡을 이중성격이 이미 들어가게 된다. 식상오잡은 그만큼 여기에서 이 식상오잡은 그만큼 실증이 빨리 느끼는 성분으로 호기심이 더 강하니 변태적 성분으로 여성 입장에서는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상대를 찾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식상혼잡하게 되면 이혼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상혼잡은 이건 자연적으로 변태적 기질이 나오는데 남자고 여자고 똑같다 그래요. 이 변태성 기질이 나오게 되고 이 변태성 기질은 마약 성분과도 같다. 이 상관은 이익이 된다면 상대의 기분을 맞추고 이익이 안 된다 판단되면 이것이 무서운 점이 이것이다. 이 상관은 어떠한 내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감추고 상대방을 꼬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 상관이 한번 돌아섰다면 이 정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것이 식신과는 다르다. 이 식신은 정에 이끌려 다니는 상태가 되고 이 상관은 한번 상대를 쳐내기 시작했다면 냉정하게 뒤도 안 돌아다보고 이 쳐내는 성질이다. 그래서 이 상관이 식신보다 사실은 적군이 더 많은 편에 해당한다. 제살격이 아닌 다음에는 식상이 없어도 문제가 아니다 그래요. 그러나 사주가 칠살격인데 식상이 없다면 오히려 흉하다. 자, 오늘 공부가 여러분 공부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